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 수의 테크니션에 대해 소개할게요. 수의 테크니션이 하는 일은 진료보조, 보호자 응대, 수술보조, 업무행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원 규모에 따라 각 직무를 따로 뽑는 경우도 있고 멀티태스킹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직무는 몰라도 수술방 테크니션이나 데스크 매니저는 아예 따로 뽑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거나 내부에서 승진 방식으로 연차가 쌓이면 보직 이동이 되던가 하기 때문에 신입 테크니션이라면 진료보조와 청소, 입원실 정리, 보호자 응대를 주로 하게 되고 아마 수습기간을 비롯해 초반에는 경험이나 지식도 없고 병원 스타일도 잘 모르니 특히 많이 하는 일은 청소와 입원실 정리가 될 거예요. 청소는 바닥 청소나 진료실 청소, 입원실 관리는 배변 패드나 깔개 등을 갈아주는 일인데 동물병원 특성상 청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일이 끝이 없을 거예요. 병원 진료 시작 전이나 진료 끝난 후에 크게 청소를 하기는 하지만 따로 추가로 청소 시간이 잡혀있는 병원도 있기는 해요. 또 입원실 같은 경우 아이들이 용변을 보거나 토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바로 치워줘야 하기도 해요. 아이들한테 깔개나 담요를 많이 깔아주고 덮어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세탁하고 건조기를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널어놓는 일 그리고 개어서 정리하는 일도 테크니션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빨래야 세탁기가 해준다고는 하지만 빨래 양이 입원실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당히 많아서 세탁기는 거의 하루 종일 일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진료 보조 직무는 수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보조하는 일인데 체열 및 주사 보정, 엑스레이 및 초음파 보정, 안과 검사 보정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걸 의미해요. 각 보정 과정마다 자세가 다르고 그 자세들도 병원별로 스타일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수습 기간에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처음 하면 보이는 것과 다르게 꽤 힘들 거예요. 반려동물도 초보 테크니션한테 보정되면 눈치채고 더 버둥대기도 하더라고요. 보정의 기본은 자세 고정인데 움직이면 진료에 방해가 되는 건 기본이고 동물 아니면 사람이 다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까다로운 아이거나 복잡한 진료라면 수의 테크니션이 한 진료에 여러 필요하지만 대부분 1대1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그때 랜덤으로 짝이 지어진답니다. 그런데 사실 각 진료 분야마다 어느 정도 다른 테크니션보다 좀 더 잘하는 테크니션이 따로 있다면 수의사는 그 사람을 좀 더 선호하기도 해요. 아니면 좀 더 편하게 느껴지거나 진료 합이 잘 맞는 테크니션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를 들면 체열할 때 혈관 노장을 잘 해준다거나 각도를 잘 맞춰주거나 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것도 기술이라 오래 많이 해본 사람이 잘 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직무는 리셉션 매니저, 데스크 매니저예요. 꼭 이 직무로 채용되지 않아도 환자가 너무 많아서 데스크 인원들이 다 소화를 못할 때 다른 직무가 지원을 해줄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데스크는 고정이거나 연차가 쌓여야 하는 것 같아요. 보호자들이 생각하기에 수의사에게 할 정도는 아닌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받을 때도 있고 진열된 사료나 간식, 용품, 보조제의 효능, 추천, 연령대 등을 보호자들이 물어볼 때가 있으니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아마 가격은 스티커라던가 팻말이 미리 붙여져 있을 거예요. 포스기 사용법도 배워야 하고요. 전화 응대도 많은 편이에요. 보호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이 많으니 서비스직 경력이 있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보호자의 컴플레인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직무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수술실 테크니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직무도 공부하고 숙지해야 할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수술 중에 수술하는 수의사가 원하는 수술 도구를 건네주기 위해 수술 도구 이름을 다 외워야 하고 상황에 따른 대처 센스도 있어야 해요. 수술마다 사용하는 기구 및 장비가 달라서 수술명을 듣고 수술 준비를 각각 다르게 해야 하고 주치의가 따로 수술 전에 체크하기는 하지만 수술실 테크니션도 따로 기본사항을 체크하기도 해요. 마취 담당 수의사 혹은 수술하는 수의사가 주로 맥박이나 호흡을 계속 체크하지만 테크니션도 아이 상태에 대해서 집중은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참고로 테크니션은 수술 중에 계속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래 서 있는 걸 못하는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수술이 끝나서 환축이 나가더라도 테크니션은 수술 후에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방에 남아야 해요. 수술 기구별로 재질이 달라서 소독법도 다르고 기계나 장비도 관리법이 각각 달라서 따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더라도 할 일이 많아요. 수술실 테크니션의 직무가 나름 쉽지 않아서 연봉이 일반 테크니션에 비해 살짝 더 높을 수도 있고 이직할 때도 일반 테크니션이나 리셉션 테크니션보다 좋은 경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리셉션이 보호자들에게 컴플레인을 많이 받는 공간이라면 수술방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생사와 관련된 공간이다 보니 분위기가 날카롭고 혹은 집도의에게 혼나거나 꾸중을 많이 듣는 직무인 것 같기도 해요. 특별히 보직이 없다면 환축 관리를 정말 많이 하게 될 텐데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다면 용변 혹은 토사물까지 치워야 하니 그런 거에 거부감이 있으면 일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의사들이 수시로 입원실을 체크하지만 테크니션들도 환축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해요. 아픈 아이들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 수치뿐만 아니라 보이는 호흡 상태, 기력으로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예쁘고 귀여운 고양이 강아지를 보면서 일할 거라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예쁘고 귀엽고 또 어린 아이들은 1살 되기 전에 처음 맞는 예방접종 스케줄에 따라서 맞을 때나 오고 커서도 안 아픈 아이들은 예방접종, 보감접종 맞을 때나 건강검진 할 때나 오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동물병원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거나 아픈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 아이들은 예민해져서 오는 편이에요. 평소에 안 무는 아이들도 몸이 아프고 낯선 곳에 오니 테크니션이나 수의사를 물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서 손이나 팔에 상처나고 흉터 남는 건 각오해야 해요. 입마개를 씌우고 진료를 하면 된다고 해도 씌우는 과정에서 물리거나 입마개가 중간에 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사나워서 보호자도 입마개를 못 씌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베테랑 테크니션들이 확실히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나운 아이와 반대로 아파서 축 늘어지고 기운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 안쓰러운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 영상이 수의 테크니션 소개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